안녕하세요. 호인구성하기 사자입니다. 날씨가 무척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겨울 날씨는 추워야 되지만 옛날에 비하면 더 추운 건가 덜 추운 건가 모르겠는데 벼랑간 추워지니까 더욱 추워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어느 분이 아무튼 두 분이 이런 질문해요. 구성 내정은 어떻게 하냐, 아니면 내정은 또 어떻게 하느냐, 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 구성 내정은 그냥 일시반만 갖고 합니다. 연월 일시반 다 갖고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일시반을 가지고 기리움을 판단합니다. 두 번째 내정법은 사단 낙하입니다. 사단 낙하는 뭐 여러 방법으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걸 이제 정리하기가 좀 애매하기지만, 사단 그날 일간 기준으로 해서 금요화실로 해서 뭐 기리움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연월 일시, 그날의 연월 일시를 가지고 또 기리움을 판단합니다. 그렇게 세 가지 내정법이 있습니다. 구성은 연월 일시를 가지고 하는 구성은 사실은 구성 기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제 특정 대학의 교수님이 쓴 책에 나와 있는데, 그분은 학술적인 개념의 구성학이다,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합니다. 내정법적인 구성학은 조금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느 부분은 좀 강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뭐 나쁘다 좋다고 평할 수는 없지만, 제가 구성학을 해본 결론에 지으면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날 일시반을 갖고 거기에 있는 간지나 거기에 있는 오행이나 이걸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이제 제 자신의 어떤 능력도 중요하지만, 일시반을 가지고 보통 그 시간에 전달해지는 어떤 사건사 내지는 그 사람의 사주의 기륭도 통변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주를 통변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주는 좀 애매한 것처럼 어떤 사주는 정확하게 떨어집니다. 어떤 사람이고 또는 재산이 어느 정도고 언제쯤 몸이 아플 것이고 언제쯤 사업이 잘 될 것이고 올해는 어떨 것이고, 이런 그 부부의 운, 이별운, 애정운, 재산 문제, 건강 문제 다 합니다. 자신 있게 합니다. 그거는 제가 해봐서 합니다. 거기에 이제 오주계나 흔히 말하는 오주계, 일시법하고 내정법을 묶어서 통변을 하면 잘 맞습니다. 그거는 해본 사람만이 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구성학 조금 해가지고 이렇게 이상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오늘은 사주 공부하는 데 있어서의 이제 중요한 거라고 하면 중요한 겁니다. 첫발 이런 건데, 지금 이렇게 유튜브 상으로 보면 그 육친에 의한 통변론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주를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뜻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 사주 공부를 시작한 첫 해는 제가 고덕이라는 고덕 있어요. 고덕, 천호동 지나서 고덕이라는 곳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분은 이제 지금도 아마 하시는 줄 알고 있는데, 동양, 그때 당시 동양 무슨 동양 철학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는 분인데, 그분
그냥 격국론이었고요. 적천수를 통한 적천수 자평진전을 통한 자평진전을 통한 격국론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오로지 뭐만 얘기했냐면 용신만 이야기했습니다. 일간 뭐 육친을 외우고, 그리고 격국을 놓고 행운용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용신이고 격국에 관한 연이고, 오로지 그걸 이해시키는 방법론의 교육이었습니다. 물론 그 방법이 뭐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거기서 한 3개월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가 성남 쪽에 와서 물상과, 그러니까 자연을 통한 사주통변론을 하시는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한테는 한 5, 6개월, 뭐 관상까지 한 5, 6개월, 그건 한 1년간 뭐 2년을 맺긴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처음에 격국을 배웠었고, 거기에 보니까 이건 격국은 필요 없습니다. 그냥 뭐 닭입니다. 예민하다. 유금입니다. 예민하다. 호랑이 인목이다. 그러면 힘이 좋다. 산에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제왕 노릇한다. 뭐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잘 맞추셨습니다. 그분은 그때 당시 하루에 손님을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한 6, 70명 보셨습니다. 딱 2, 3분에 끝내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대를 갔습니다. 이대 가서 제가 이제 제가 늘상 얘기하는 그 지금도 부산에서 하시는 분인데 적천수 자평진전을 외우시는 분입니다. 통으로 그 페이지 한 400페이지쯤 되는 건데, 그 격국론 하시는 분인데 그걸 다 통으로 외우시는 분입니다. 인수격은 몇 페이지 몇째 줄에 어떤 내용입니다. 이렇게 외우실 정도의. 근데 지금 그분은 지금도 제가 이제 격국론은 그분은 이제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잘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격국. 거기서 잠깐 또 배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가 이제 강남 쪽에 와서 이제 한 여러분의 사주 선생님들 속에서 우후죽순 이것저것 뭐 또 인연이 돼서 또 조금 배웠습니다. 근데 이제 사주 공부를 이렇게 저도 이제 거쳐서 이제 해 본 바이면, 이 잘못하면 헤맵니다. 여기서 보면 이 말이 맞고, 저기 가면 저 말이 맞고, 이게 자기가 정리해서 배우지 않으면 평생 헤맵니다. 어디가 어딘지 모릅니다. 이게 어디가 끝이고 어디가 종인고, 어느 것이 맞고, 이 말이 맞으면 여 가서 기웃, 저 말이 맞으면 저 가서 기웃, 이렇게 합니다. 이거는 자기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유튜브에 이렇게 쭉 나와 있다 보니까 이제 저한테 오늘은 이제 몇 분이 이제 물으셔서 제가 이거를 정리해 드리는 겁니다. 이걸 내가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공부는. 그리고 내가 이해해야 되는데 그 기본을 이해 안 하고 그냥 육친에 매달려서 하면 헷갈립니다. 격국 이거 찾기 쉽지 않습니다. 왜 서론이 이렇게 기냐? 그래서 공부를, 제가 이제 공부를 참 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단 사계절을 이해해라. 사계절을 이해해야 됩니다. 봄이 어떻고, 여름이 어떻고, 가을이 어떻고, 겨울이 어떻고, 이 개념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래, 봄에는 나무가 피고, 이거 다 아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 안에 사주가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냐? 그리고 나서 오행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행을 배워야 이거를 이해하는데 훨씬 쉽습니다. 오행을 배우고 그 다음에 육친을 배워야 됩니다. 그 이전에 사계절을 이해해야 됩니다. 최근에 이제 물상하시는 분이 사주를 볼 때 목이 사느냐 죽느냐 이 얘기를 주체를 가지고 그분은 통변을 하십니다. 아주 독특한 물상론을 하시는 분인데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목이 어떻게 자라느냐, 가을에는 어떻게 자라고 겨울에는 어떻게 자라고 그 근본이 거기에 오행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그렇게 이해하고 나서 거기서 강약을 배우고 거기서 그 육친을 붙여서 거기서 이해를 해야 아주 빠르게 이해가 됩니다. 자, 이제 봄입니다. 봄이면 우리가 그냥 그거를 이제 뭐 나눠야 됩니다. 하지냐, 춘분, 추분 뭐 이렇게 나눠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렇게 나누다 보면 또 하나 없기 때문에 봄이다 그럼 임묘진이고, 여름이다 그럼 사옴이고, 가을이다 그럼 신유술이고, 겨울이다 그럼 해자축입니다. 그럼 봄이다라고 하면 뭐가 중요하냐면 병화하고 개수가 중요합니다. 봄에는 겨울에 수장되어 있던 나무가 자라야 됩니다. 그럼 땅이 녹아야 됩니다. 그래서 병화가 필요하고 그 나무가 성장하기 시작을 해서 서서히 이제 화가 또 왕해지는 봄 기운에 왕해지는 시기가 오면 수증기가 필요합니다. 안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병화와 개수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사옴입니다. 그러면 여름입니다. 그럼 이때는 뜨겁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무조건 임수와 개수가 있어야 됩니다. 임수와 개수. 그리고 신유술 가을입니다. 그때는 흔하게 이제 벽갑인정이라고 합니다. 경금으로서 경금으로 간목을 조련해서 화로 쓴다 이런 뜻인데, 그때는 그래서 간목과 경금과 정화가 필요합니다. 그럼 겨울은 병화가 필요합니다. 추우니까. 그 다음에 바람이 부니까 무토가 필요합니다. 요거를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봄에는 병화와 개수다. 여름에는 임수와 개수다. 가을에는 갑, 경, 정이다. 겨울에는 병화와 무토다. 요거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가장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게 내가 4월이다, 신금이 4월이다 라고 했을 때는 뭐냐, 신금이 4월이다 그러면 제가 신금의 4월입니다.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죠? 임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내 사주의 원령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내 구조가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서, 몇 월이냐에 따라서 그런 포커스가 우선은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2차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2차적인 부분, 예를 들어서 봄이다, 간목이다, 을목이다 했을 때 거기에 강약론을 그때부터 계산합니다. 그걸 계절적으로 가만히 생각을 하면, 자, 경금이다 라고 하면 경금이 경신금이다. 그럼 4, 5, 2월
여름이다. 그럼 반드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임계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우선 급한 게 뭐냐, 이거를 꼭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봄에 태어난 경우다 이랬을 경우에 겨울에 찬기운이 있어서 화가 필요하고, 화가 꼭 있어야 꽃이 피니까 봄나무는 화가 우선이고, 그 다음에 초순, 중순, 하순에 이르면 화기가 서서히 땅속에서 올라오기 시작하면 그때는 개수가 필요합니다. 이때 수가 너무 강하면 뿌리가 상하고 자라지 못합니다. 또는 봄나무는 또 양기가 너무 강하면, 그 시기에는 또 수기가 없으면 그때는 잎과 뿌리가 마릅니다. 그래서 봄에는 병화와 개수가 필요합니다. 수화가 필요합니다. 여름나무는 뿌리와 잎이 건조해서 곧게 펴지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때는 수가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야 목이 윤택해집니다. 목이 윤택해지고 잘 자랄 수 있습니다. 수가 적으면 이때는 안 됩니다. 여름나무는 화가 많으면 나무가 타버리니까 적당한 토기운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설기를 해야, 그렇게 조화를 이루어야 아름다움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을 나무는 날씨가 점차 추워지니까 시들고 죽어갑니다. 이때는 화가 반드시 남아 있어야 됩니다. 이때 수화가 조금 돋아야 길할 수 있습니다. 그때 얘기하는 게 가을에, 그래서 갑경정화입니다. 그리고 갑경정화, 갑목을 쪼개서 정화로 데운다, 이렇게 격가인정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으로 자르고 다듬어서 화로 쓴다, 이렇게는. 흔하게 말해서 이제 가을이 점점 더 지나는 한 상강이라 그러나요? 절기로 이때쯤이면 수기가 추위가 강해서 왕성하니까 이때는 화기가 있어야 결실을 이룰 수 있습니다. 겨울나무는 추워서 냉기가 있으니 나무가 수기에 잘 자라지 못하므로 이때 또한 화기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토기로 바람을 막아야 됩니다. 이것이 목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입니다. 제가 구성하는 사람인데 엉뚱하게 이거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런 오행적인 부분을 먼저 이해해야 사주를 보는데, 격국을 떠나서라도 격국을 정할 때도, 용의신을 정할 때도 쉽다라고 생각합니다. 호인 구성학의 사주야였습니다. 좋아요, 알람 설정, 구독을 해주시면 저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인 구성학의 사주야입니다.